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분명히 8시간을 주무셨는데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우신 분, 소파에서 일어서는 그 짧은 순간조차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으신 분, 그리고 오늘 저녁 배우자 곁에 대서 마음만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몸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아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신 분,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화들짝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 최민서 박사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가장 정직하고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3가지 조합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병원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진짜 뿌리. 둘째, 약국에서 오늘 당장 살 수 있는 황금 조합. 셋째,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 3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태영 씨. 62살의 전직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악수를 하는 손이 힘차고 어깨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년 만에 다시 문을 여셨을 때 저는 솔직히 순간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내려앉았고 발을 질질 끌듯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시더니 한참 만에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밤새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십니다. 비싼 홍삼, 녹용,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먹어봤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점이에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그렇게 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씨, 지금 드시는 것들 오늘부터 모두 중단하십시오.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 태영 씨 몸은 극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그 논바닥에 물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리 비싼 비료만 계속 뿌리고 계신 겁니다. 바싹 마른 땅에 비료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하신 뒤 물으셨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줍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한국 남성의 73%가 지금 이 순간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입으로는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속 60조 개의 세포들은 음식을 그 자체로 에너지로 쓸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잘게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어 아주 미세한 영양소 분자로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60조 개의 세포는 굶주리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바로 위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은 젊었을 때 30%부터 40%까지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이냐고요?
비타민 B12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를 에너지 엔진의 점화 플러그라고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어 만들어진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비타민 B12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일으켜줘야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연료는 가득한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만이 이 둘을 분리시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아무리 비싼 한우를 드셔도 비타민 B12는 단백질에 꼭 붙은 채로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비싼 음식이 문자 그대로 변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속쓰림 때문에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오랫동안 드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당장의 불편함은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약들은 실제로 위산이라는 영양 공장의 문을 통째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진정한 활력을 유지한 60대 이후 남성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비타민 B12는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발저림, 밤에 쥐가 나는 증상, 이것도 B12 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B12는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미엘린이라는 껍질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껍질이 얇아지면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밤에 발이 저리고 쥐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68%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오래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남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위산이 줄어든다.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한다. 에너지 엔진이 꺼진다. 만성 피로와 무기력이 온다. 신경 보호막이 얇아진다. 손발저림이 시작된다. 산화질소도 만들지 못한다. 혈관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문제의 진짜 뿌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형준 씨. 61살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가방 안에는 각종 영양제 봉투가 가득이었습니다. 세어보니 하루에 드시는 알약이 무려 22개였습니다. 그런데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형준 씨, 이 중에 비타민 B12 단독 제품이 있으신가요? 봉투를 하나씩 뒤적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 조금씩 들어있기는 했지만 그 양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B12 흡수율은 젊은 사람의 10%부터 20%까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소량의 B12로는 아무리 오래 드셔도 결핍된 몸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22개의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피곤하셨던 이유였습니다. 형준 씨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까지 그냥 돈만 버린 건가요? 그 물음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황금 조합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B12 단일 제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뒷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100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흡수율이 10%부터 20%까지밖에 안 되는 몸을 위해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입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의 10%부터 20%까지만 흡수되어도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깨끗이 배출됩니다. 쌓여서 독이 될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B12 제품을 고르실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십시오. 성분표에 메틸코발라민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십시오.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적힌 것보다 우리 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입니다. 약사님께 메틸코발라민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텅 빈 공장에 제일 먼저 점화 플러그를 켜놓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채워주면 그날 하루 종일 에너지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 점화 플러그를 켜놓으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아침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400mg입니다. 마그네슘이요? 눈 떨릴 때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놀라운 수치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한국 남성의 84%가 마그네슘 섭취 부족 상태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84%는 자신이 마그네슘이 부족한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액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마그네슘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뼈와 근육에서 마그네슘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혈액검사가 정상이어도 몸속 마그네슘은 이미 바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액검사 정상은 몸속 정상이 절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로 달려온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제 쉬어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 온몸에 전달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의 열쇠를 만들어 놓으면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문을 열 때 문이 뻑뻑하지 않도록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산화질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황금조합의 시작입니다. 단,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인 것은 절대 고르지 마십시오. 가장 싸지만 흡수율이 고작 4%입니다. 거의 전부가 장으로 내려가 설사만 일으킵니다. 약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200mg부터 시작하십시오. 급하게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단,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비타민 B12로 엔진을 켜고 마그네슘으로 공장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의 힘이란 결국 혈액입니다.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 중요한 부위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열쇠를 만들고 문을 부드럽게 열어도 통로 자체가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통로를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식품이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나물 무칠 때만 쓰셨던 바로 그것,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어떤 비싼 해외 오메가3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훨씬 강력합니다. 들기름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염증 물질들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는 세척제처럼 끈적하게 뭉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12년간 6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식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7% 낮았습니다. 10명 중 5명을 지킨 셈입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혈액 점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매일 아침 식사에 한 숟가락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나물에, 밥에, 두부에 뿌리십시오. 들기름 냄새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숟가락으로 직접 드셔도 됩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절대 쓰지 마시고 반드시 음식 위에 생으로 뿌려 드십시오. 냉장 보관하셔야 산화되지 않습니다. 참기름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기름은 볶아서 짠 것이라 효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냉착 들기름을 구입하십시오. 자, 이제 황금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에 열쇠를 만듭니다.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으로 온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며 혈관벽을 부드럽게 합니다.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 통로를 대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릴 때 맑고 뜨거운 혈액이 넓고 부드러운 혈관을 타고 아무런 막힘 없이 힘차게 흐릅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수술에 기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뇨로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 경구 복용으로도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수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 처방에 따라 주사제로 맞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담당 선생님께 반드시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관절이나 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들기름의 또 다른 효과에 주목하십시오.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뿐만 아니라 관절 내 염증도 동시에 가라앉힙니다. 관절에 기름기가 돌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쓰던 관절 영양제 대신 부엌에 있는 들기름 한 병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병찬 씨. 69살이셨습니다. 이미 고혈압약과 혈당약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60살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반쯤 강제로 진료실에 데리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셨습니다. 6주 후 2분이 함께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병찬 씨가 들어오시면서 처음으로 제 눈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69살에 시작해도 6주 만에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 3일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몸이 비어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입니다. 일주일 후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 수면의 질이 달라진 느낌. 작은 변화이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2주일 후면 피로가 줄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아침 식사가 기다려집니다. 1개월 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요즘 얼굴빛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배우자 곁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미소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3개월 후,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몸이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다시 오신 태영 씨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아침에 눈 뜰 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은 단순히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남성의 그 부위에 혈액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곳에 혈액이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뇌로 가는 혈관도 같은 상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조합은 단순히 활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함께 지키는 생명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 마이크로그램,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약국에서 단일 제품으로 구입하십시오. 종합 비타민이 아닌 반드시 단독 제품이어야 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400mg, 처음 일주일은 200mg부터 시작하십시오. 글리신산, 구연산, 말산,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고르십시오.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매일 들기름 1숟가락. 냉작 제품으로 고르시고 아침 식사에 생으로 뿌려 드십시오. 열에 조리하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십시오. 참기름과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비타민 B12와 들기름 1숟가락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최소 한 달.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3개월을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던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비싼 병원 처방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약국 선반에서
그리고 여러분 부엌 찬장 안에서 이미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시작하실 분들,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고민으로 힘드신 또 다른 분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습니다. 저 최민서 박사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뜨겁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